안녕하세요. 다산에드 원장 최종인입니다. 2021년 2회 전기기사 필기 관용도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자기학인데요. 이번 회차 전기자기학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할만하실 거예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두 종류의 유전율 epsilon 1, epsilon 2를 가진 유전체가 서로 접하고 있는 경계면에 진전하가 존재하지 않을 때, 이게 뭐예요? 완전 경계 조건입니다. 경계 조건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단 E1, E2는 각 유전체에서의 전개이고 D1, D2는 각 유전체에서의 전속 밀도, 세타1, 세타2는 각각 경계면의 법선 벡터와 E1, E2가 이루는 각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그 공식 있죠. 뭐다? 우리가 완전 경계 조건에서 E1의 사인 세타 1은 E2의 사인 세타 2입니다. 그 다음에 D1의 코사인 세타 1은 D2의 코사인 세타 2죠. 여기에서 이거 1번 조건과 2번 조건이 있고 3번 조건이 뭐냐면 D1이 뭐냐면 epsilon 1의 E1입니다. 그리고 코사인 세타 1 그대로 쓰고요. epsilon 2의 E2의 코사인 세타 2 그대로 쓰면은 이게 분수로 이렇게 나타냈을 때 어떤 결과가 얻어지느냐면 E1 약분되고 E2 약분되고 코사인 분의 사인은 탄젠트 세타 1이죠. 코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2도 탄젠트 세타 2가 됩니다. 따라서 세 번째 조건이 뭐가 있느냐? 뭐다? epsilon 1분의 탄젠트 세타 1은 epsilon 2분의 탄젠트 세타 2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느냐면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epsilon 2의 탄젠트 세타 1은 epsilon 1의 탄젠트 세타 2 이런 결과가 얻어집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옳은 것은 했을 때 뭐요? 전개 2는 사인이죠. 그래서 E1의 사인 세타 1은 E2의 사인 세타 2. 네. D1의 코사인 세타 1은 D2의 코사인 세타 2까지는 같고요. 여기까지 같고 그 다음 뭐다? epsilon 1분의 탄젠트 세타 1은 epsilon 2분의 탄젠트 세타 2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넘어가면 epsilon 1분의 epsilon 2는 탄젠트 세타 1분의 탄젠트 세타 2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epsilon 1분의 epsilon 2는 탄젠트 세타 1분의 탄젠트 세타 2니까 혹은 2분의 1은 2분의 1 해서 답은 4번이 되네요. 이 공식은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워낙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1번에는 답이 4번입니다. 꼭 암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외에도 완전 경계 조건의 공식, 그 다음에 경계면에서 두 점 간의 전위차가 같을 것. 너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공부 조금 하셨다면은 자주 나온다는 것 알고 계실 거예요. 2번 봅니다. 공기 중에서 반지름이 R이죠. 반지름 R 혹은 구에서 반지름 A라고 나타냅니다. 구도체에 줄 수 있는 최대 전압, 최대전압 뭐예요? 최대전압은 Q고 단위는 쿨롱이죠.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Q 값을 묻고 있습니다. 단 이 구도체의 주위 공기에 대한 절연 내력이 뭐다? 단위를 보니까 볼트 퍼 메타요. 얘는 뭐다? 전개의 세기입니다. 절연 내력인데 단위를 보니까 혹은 절연 내력 자체가 전개의 세기와 동일한 거 알고 계실 거죠. 그래서 묻고 있는 것이 Q예요. Q고 보세요. 반지름 R의 구도체라고 하면은 우리가 구도체에서 반지름만 알면 정전 용량 알 수가 있습니다. 반지름만 알면 정전 용량 C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개인데 우리가 유명한 공식 있죠. 전개의 세기는 전위 경도입니다. 따라서 V는 ER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럼 원래 뭐예요? 굉장히 유명한 공식으로 Q는 CV라는 공식이 있고 V는 ER이니까 C의 ER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럼 반지름이 R인
구도체의 정전 용량 C는 얼마다? 반구일 때는 2파이 엡실론 R, 완전 구일 때는 얼마? C가 4파이 엡실론 R입니다. 거기에다가 전위 V 대신에 전개 2R을 하니까 얼마? 4파이 엡실론 R의 제곱 2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4파이 이고요. 공기 중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엡실론은 엡실론 제로가 되는 거죠. 공기 중에서. 그래서 엡실론 제로가 되고요. 얼마? 엡실론 제로는 8.85 곱하기 15의 마이너스 12승에 반지름이 얼마? 0.03입니다. 0.03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전개 2가 얼마입니까? 전개 2는 5 곱하기 15의 6승이 됩니다. 해서 약 5 곱하기 15의 마이너스 7승이 된다. 네, 답은 1번이고요. 이 계산 문제지만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Q는 10의 너무 유명하죠. Q는 10의 V는 10분의 Q 엄청 유명하죠. 그리고 V는 2야. 이것까지 해서 자기학에서 중요한 공식들 굉장히 나왔고 그 다음에 구도체의 정전 용량 4파 엡실론 R도 반드시 숙지해 주셔야 될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예, 중요한 문제고요. 제가 문제를 먼저 보니까 이 공식 있죠. 구도체 정전 용량이 뒷부분에서 나오더라고요. 이따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예. 3번입니다. 진공 중에 평등자계 H0 중에 반지름 A고 토자율 μ인 구자성체가 있습니다. 이 구자성체 감자율은 얼마냐? 우리가 감자율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요. 암기하는 거요. 개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N극이 있고 이렇게 S극이 있었는데 이러한 자성체가 있습니다. 자성체가 있으면 자화가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N극과 S극에 의해서 자기력선, 자개가 이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화가 되면 어떻게? N극 쪽으로 S극이, S극 쪽으로 N극이 자화가 됩니다. 맞죠? 그러면 자화가 된 이 자성체의 자기력선은 어떤 방향으로 작용해요? N극에서 S극이니까 이렇게 이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이 감자율의 개념이 뭐냐? 우리가 원래 지금 주자석이 노란색 방향으로 이렇게 주자석이 발생하고 있는데 자화가 되다 보니까 이 파란색으로 주자석을 방해하는 이런 자석이 발생하더라. 이것이 뭐다? 주자석을 감소시키니까 감자라 하고요. 그 비율을 감자율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감자율은 어떤 것이 크냐? 예를 들어서 이 자성체가 굵고 짧아요. 그러면 이것 반대 방향의 자석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겁니다. 굵고 짧으면 자화율이 반대 방향의 주자석과 반대 방향의 자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감자율이 크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가늘고 이 자성체가 가늘고 길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감자가 어떻게 굉장히 어렵게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감자율이 작고 이럴 경우에는 감자율이 크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암기해 주셔야 될 거 이런 구자성체, 구의 감자율은 3분의 1 여기 해설이 있지만 구의 감자율은 3분의 1. 또 하나 환상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는 환상 솔레노이드는 극이 없죠. 극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반대 방향의 자속을 극에서 만들어내는데 환상 솔레노이드는 극이 없습니다. 따라서 감자율이 0이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굵고 짧은 막대는 감자율이 크고 가늘고 긴 막대는 감자율이 작다까지 해서 모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번 문제에서 감자율은 답이 3번입니다. 3분의 1. 4번. 유전율이 엡실론이고 전개의 세기가 2인 유전체 단위 최적당 축적되는 정전 에너지입니다. 보세요. 에너지의 단위는 줄이죠. 단위 최적당
단위 최적이라면 세제곱미터입니다. 맞죠? 그래서 단위 최적당 축적되는 에너지라고 하면 줄 퍼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우리가 전개에서 줄 퍼 세제곱미터의 단위를 가지는 거, 단위 최적당 축적되는 에너지 W는 얼마? 2분의 1에 엡실론 E의 자승은 2분의 1에 ED는 2분의 1에 엡실론 분의 D의 제곱에 줄 퍼 세제곱미터도 되고, 또 뭐다? 단위 최적당 에너지와 같은 거 뭐? 단위 면적당 힘입니다. 그래서 뉴턴 퍼 제곱미터도 되죠. 그래서 축적되는 정전 에너지라고 했을 때 이것 중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개라면 어떻게 돼요? 자개는 2분의 1의 뮤H 제곱, 2분의 1의 BH, 2분의 1의 뮤분의 B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는 전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찾으세요. 뭐요? 답은 3번이 되죠. 2분의 1의 엡실론 E의 자승이 됩니다. 정전 에너지. 이 문제는 빵점 방지에 가까운 문제죠. 자주 출제되고 답도 찾기 쉬운 거예요. 방금 적었던 공식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번. 단면적이 균일한 환상철심의 권수가 NA인 A 코일과 NB인 B 코일이 있을 때 B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가 이 문제가 논란이 조금 많았습니다. 출제가 되었을 때. 근데 이 문제 자체만 보면은 답이 무난합니다. 근데 약간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보통 이렇게 되죠. 코일 NA의 인덕턴스가 LA고 NB의 인덕턴스가 LB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 문제는 잘 보시면 B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가 LA예요. 그래서 NA 코일이 LA가 아니고 LB고 NB 코일이 LB가 아니고 LA가 됩니다. 그래서 공식만 암기하셨던 분들 많이 좀 틀리셨죠. 제가 수업하면서도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리 보세요. 상호 인덕턴스 할 때 NA분의 NB에 NA분의 NB면 분모 있는 것이 여기 LA냐 LA냐 LB냐고 했을 때 분모 있는 것이 그대로 따라온다 그랬죠. LA 혹은 NB분의 NA면은 NA면 LA, NB면 LB. 원래는 이렇게 되는데 이때는 언제냐면 NA일 때 LA고 NB인 것이 LB일 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반대잖아요. NA일 때 LB고 NB일 때 LA니까 이 문제에서도 어떻게? 반대로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 문제에서는 B 코일의 인덕턴스가 LA이기 때문에 어떻게? NA분의 NB의 LB. 그 다음에 NB분의 NA의 LA.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NB분의 NA의 LA가 된다. 근데 이게 암기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유도를 하면 이 과정이 이렇게 돼 있죠. 보세요. 우리가 자기 인덕턴스 할 때 원래는 LA는 L분의 USNA의 제곱, LB는 L분의 USNB의 제곱인데 이 문제에서는 LA가 L분의 USNB의 제곱, LB가 L분의 USNA의 제곱입니다. 상호 인덕턴스는 똑같죠. L분의 USNB, UNA. 상호 인덕턴스 원래 L분의 USN1, N2니까요. 똑같아요. 그래서 상호 인덕턴스 공식에서 이 공식에서 NB분의 NB를 곱해주게 되면은 상호 인덕턴스가 어떻게 되느냐? L분의 NB분의 LND분의 USNB의 제곱 NA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얘가 L분의 USNB의 제곱이 LA니까 이것이 LA니까 이 부분이 LA니까
LA 곱하기 MB분의 NA가 된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그냥 공식 암기하셨더라도 이 부분이 바뀌었다고 하면은 캐치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낸 건지 아니면 실수로 낸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이 문제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답이 1번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공식을 그냥 암기하셨더라도 이런 변경되는 부분에 있어서 꼼꼼하게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6번 볼게요. 비투자율이요. 비투자율의 뮤S가 됩니다. 환산시점 내부의 평균 자기회색이 H가 342일 때 자화회색이 J입니다. J를 물어요. 우리가 자화회색이 보세요. 자화회색이는 원래 B- 뭐 B0 이렇게 나타내고 얼마 B는 U0 뮤S H 마이너스 U0 H 따라 정리를 하면은 U0 US 마이너스 1 H 이런 식으로도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속 밀도로 했을 때 B의 1 마이너스 US분의 1 이런 식으로도 나타냅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 뮤S 주어졌죠. 뮤S 주어졌고 그 다음에 자기회색 H가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어떤 공식? 이 공식에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속 밀도가 안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그냥 대입만 하시면 되죠. 뮤제로는 얼마?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48 곱하기 15의 마이너스 7승. 네. 그 다음에 뮤S가 350, B투자로 350이고 마이너스 1 곱하기 H가 342가 됩니다. 곱하면은 약 0.15가 됩니다. 자화회색이가 2번 0.15. 네. 6번에는 답이 2번이고요. 네. 여기까지 뭐 그렇게 힘든 문제는 없죠. 예. 7번 봅니다. 예. 빵점 방지형이요. Q쿨롱에 전하에서 발산되는 전기력 선수입니다. 전기력 선수. 우리가 전기 Q쿨롱이라고 했을 때, 예. Q쿨롱 했을 때, 전속 선수. 전속 선수가 있고, 전기력 선수가 있습니다. Q쿨롱에서 전속 선수는 Q계. 전기력 선수는 뭐다? 엡실론분의 Q계인데 진공 중에서랍니다. 진공 중에서는 엡실론이 엡실론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엡실론 제로분의 Q계. 전속 선수는 유전유가 무관하게 Q계가 됩니다. 7번에도 답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8번 볼게요. B투자를 나왔습니다. 뮤S가 50. 100cm의 길이입니다. 길이는 우리가 L이죠. L인데 우리가 보통 MKS 단위로 하면은 100cm를 하지 않고 1m. 1m입니다. 자기저항이 뭐예요? 자기저항이 암페어 턴퍼 웨버 제곱 자기저항을 RM이라고 하죠. 철심의 단면적을 우리가 S라고 할게요. 뭐 A도 있고 S도 있지만 S라고 합니다. 그러면 B투자율 주어졌고 길이 주어졌고 자기장 주어졌고 단면적을 구합니다. 그러면 공식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죠. 전기장은 생각나시죠? 전기장은 로 S분의 L 혹은 K S분의 L입니다. 자기장은 동일하게 어떻게 도전율 K 대신에 투자율 뮤 S분의 L이 되고요.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S는 단면적 S는 어떻게 된다? 뮤 곱하기 RM분의 L입니다. 뮤는 뭐예요? 뮤는 우리가 뮤제로 뮤S죠. 그래서 뮤제로 뮤S RM분의 L로 하면 뮤제로 4파고 10을 마이너스 7승 뮤S가 50입니다. 50.
RM이 자기장이죠. 2 곱하기 10의 7승이네요. 2 곱하기 10의 7승이고 길이가 얼마? 길이가 1m. 나머지 계산기로 두드리면 계산기로 딱 하면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나옵니다.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에서 답은 3번. 네, 8번에는 3번입니다. 네. 9번 볼게요. 비슷합니다. 자속 밀도가 B예요, B. 이것만 쓰면은 공부 열심히 하셨다면 시험장에서 집중만 하시면 공식 생각날 거예요. 쓰는 거. 자속 밀도는 B다. 10cm의 도체는 길이는 L이다. MKS 단위로 0.1m다. 각도는 세타다. 속도는 V다. 했을 때 6일에는 기전력 V는 얼마냐? 6일에는 기전력을 E라고 합니다. E는 BL 세타 V. BL 세타 V. 들어가는 공식 E는 BL 세타 V가 들어가는 공식 뭐다? BLV의 사인 세타고요.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B는 얼마? 10이죠. L 길이는 0.1입니다. 속도는 30입니다. 곱하기 사인의 60도. 사인의 60도 하면은 계산기로 두드리면 15 루트 3볼트가 됩니다. 이번 회차에 정말 기본적인 문제, 뭐 앞에서 뭐 전기력선 수가 몇 개였느냐, 뭐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자와의 세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런 유기 기전력 구하는 문제도 그렇고, 정말 기본적인 문제들, 꼭 알아야 될 문제들, 많이 봤던 문제, 많이 출제되었던 문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자기학에서 겁먹고 계신 분들 있죠. 이게 또 자기학이 그렇게 겁먹을 종목은 아니죠. 효자 종목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네. 10번 볼게요. 전기력선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기력선 성질 한 10가지 정도 쫙 있죠. 예. 어렵지 않으니까, 어차피 주관식도 아니니까 실게 나오지는 않으니까요. 확인 쫙 해보세요. 일단 전기력선은 등전이면과 평행하다. 우리가 이렇게 Q쿨롱이 있다고 했을 때 등전이면 이렇게 했을 때 전기력선은 어떻게? 수직입니다. 등전이면과 전기력선은 수직입니다. 틀렸고, 전기력선 도체 표면과 직교합니다. 도체 표면과 직교합니다. 그래서 평행이 아니고 직교요. 예, 맞고요. 3번 전기력선 도체 내부에 존재할 수 있다. 도체 내부에는 전기력선이 존재할 수가 없고. 3번 전기력선 전위가 낮은 점에서 높은 점을 향한다가 아니죠. 높은 점에서 낮은 점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답이 2번이 되죠. 그래서 전기력선의 성질,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에서 들어가고, 도체 표면과 수직이고, 전개의 방향이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과 같고, 전기력선 서로 교차하지 않고 반발합니다. 전기력선 그 자신만으로 패곡선 되지 않죠. 그 다음에 도체 내부에 전기력선이 존재할 수 없고, 전기력선 밀도는 전기의 세기와 같습니다. 뭐 가우스 정리 같은 거. 그 다음에 전하가 없는 곳에서 전기력선 발생과 소멸이 없고 연속이다. 전기력선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향하고, 전기력선은 등전이면과 직교한다. 예, 답이 이렇게 되죠. 뭐 도체 내부에 존재할 수 없고 전기력선 등전이면과 직교합니다. 이게 아니고 아까 도체 표면과 직교한다. 도체 표면과도 수직으로 통과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 평등 자개와 직각 방향으로 보세요. 자개 H입니다. 일정한 속도 V로 발사된 전자이에요. 원운동에 관한 거 뭐예요? 전개도 있고 자개도 있습니다. 전자 자개 뭐다? 원운동한다? 로렌츠의 힘이죠. 로렌츠의 힘에 대한 것이고, 이 로렌츠의 힘도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설명을 옳은 것은 로렌츠의 힘은 우리가 전자력 있죠. 전자력 F는 BIL 사인 세타 전자력입니다. 로렌츠의 힘이 오른손 법칙이 아니라 로렌츠의 힘이 아니고, 오른손 법칙은 뭐냐면 방향을 나타내는 거죠.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1번이 아닙니다. 오른손 법칙에 의한 로렌츠 힘, 이거는 아니죠. 2번 원의 반지름은 전자의 발사 속도와 전개의 세기에 곱에 반비례한다.
지금부터 이제 로렌츠의 힘에 의한 공식을 한번 유도를 해볼 건데, 우리가 이렇게 되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전류가 들어가면, 이렇게 자개가 유도가 되고요. 자개가 형성되고, 이렇게 전자가 이 자개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회전을 합니다. 전자가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이렇게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원심력 있죠. R분의 MV의 제곱이고요.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 우리가 전자력에 의해서 뭐다? BV죠. BV 원심력과 구심력이 같을 때 힘이 동일하니까 그것에 우리가 반지름까지 고려가 되니까요. 이 힘이 같은 지점에서 원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공식 있죠. 방금 했지만 어떤 공식이 시작하느냐? BV는 R분의 MV의 제곱. 여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럼 지금 반지름 묻죠. 원의 반지름 어떻게 되느냐? 원의 반지름 R은 BV분의 MV의 제곱은 B분의 MV. B는 UH죠. UH분의 MV가 됩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원의 반지름 R은 전자의 발사 속도와 전개의 세기 곱에 반비례한다. 아니죠. 발사 속도에는 비례하고 전개의 세기 아니고 자개의 세기에 반비례합니다. 전개의 세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죠. 2번은 틀렸습니다. 원의 반지름은 자개의 세기에 반비례하고 회전 속도에 비례한다. 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자 원운동 주기입니다. 주기 보세요. 우리가 각속도 오메가예요. 각속도 오메가는 2파이 F가 되죠. 2파이 F고요. 되고 오메가는 R분의 V가 됩니다. 반지름분의 속도요. 반지름분의 속도. 그럼 우리가 이 공식에 의해서 R은 B분의 M분에 의해서 속도 V는 어떻게 돼요? M분의 VER이 되죠. 속도는 M분의 BR이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2파이 F는 R분의 아마 M분의 BER 이렇게 되는 거죠. M분의 BR 하는 얼마? M분의 BE M분의 B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는 2파이 F는 M분의 B가 되고 우리가 보세요. 주파수 F는 얼마요? 2파이 M분의 BE. 주기는 어떻게 해요? 주기는 주파수분의 1입니다. 따라서 주기 T는 주파수분의 1이니까 얼마? B분의 2파이 M.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운동의 주기 T는 전자의 발사 속도 뭐예요? 속도 V와 무관하죠. 속도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맞고요. 4번 전자의 원운동의 주파수 F는 질량이 비례한다? M이 뭐예요? M이 질량이죠. M이 질량인데 주파수는 질량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질량이 무거우니까 주파수가 1초 동안 회전 횟수가 무거우니까 더 적다는 겁니다. 반비례하게 된다. 그래서 11번 로렌츠의 힘 관련 문제인데 답은 3번입니다. 여기에 공식이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주시고 12번 전개의가 두 유전체 경계면에 평행으로 작용하는 경우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경계면이 이렇게 있어요. 경계면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고요. 전개가 유전체 경계면에 평행이라고 하니까 전개가 이렇게 작용하는 거죠. 이렇게 수평으로 작용합니다. 수평으로. 그러면 이렇게 작용하면은 전개 2가 연속이 되죠. 전개가 연속이 됩니다. 예.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의한 E1과 이렇게 의한 E2가 같다는 거죠. 유전율 epsilon 1, epsilon 2는 다르지만 전개가 같다. 이렇게 했을 때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앞에서 나왔었죠. 단위 최적당 에너지와 단위 면적당 힘이 같다고 했죠. 어떻게? F 단위 면적당 힘은 단위 최적당 에너지와 똑같이 epsilon 2의 자수 2분의 1의 ED 2분의 1의 epsilon 분의 D의 제곱이고 단위가 뉴턴 퍼 제곱미터가 됩니다. 뉴턴 퍼 제곱미터. 이렇게 했을 때 E가 같아요. 원래는 어떻게 해요? 이 공식으로 한다고 하면 2분의 1의 epsilon 1 E1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epsilon 2 E2의 제곱인데 지금 수평으로 작용할 땐 E1과 E2가 같으니까 E가 같아요. 그럼 E1과 E2가 같다는 겁니다. 그럼 E1과 E2가 같다고 하면 어떻게? 2분의 1의 epsilon 1 마이너스 epsilon 2의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됩니다. 3번. 네. 전개로 하는데 E가 같기 때문에 요 폼에서 그냥 2의 제곱은 그대로고 epsilon 1 마이너스 epsilon 2 혹은 만약에 epsilon 1과 epsilon 2의 크기가 주어졌다. 뭐가 더 크다 라고 했을 때는 뭐 큰 데서 작은 거 빼주시면 되고요. 네. 이 문제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냥 epsilon 1 마이너스 epsilon 2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13번도 2번인가? 2번 문제인가 했었죠. 금속 구의 정전 용량입니다. 반지름 A 금속 구의 정전 용량 C는 반구는 2파 입술네. 완전구는 4파이 엡실론 A죠. 이번 문제인가 하면서 구에 대한 정전 용량을 활용해서 계산을 했었죠. 예. 답은 2번입니다. 14번 와전류가 이용되고 있는 것은 와전류가 뭐예요? 우리가 와전류가 맴돌이 전류입니다. 그래서 와전류마다 로테이션 I는 마이너스 K에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마이너스 K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가 되죠. 그래서 자속 밀도의 시간적인 변화는 그것을 방해하는 회전하는 전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석이나 자석을 변화를 시켜 이것을 변화가 시키면 회전하는 전류가 발생하고 이 회전하는 전류가 추진력의 반대 방향의 힘을 발생시키는 거죠. 반대 방향이 추진하는데 그 반대 방향의 힘이 뭐예요? 그게 브레이크죠. 자동차 브레이크가 똑같습니다. 자전거 브레이크가 똑같습니다.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반대 방향의 힘을 발생시킨다. 브레이크예요. 그래서 와전류는 자기에서 발생하고요. 자개죠. 자기에서 그 추진력의 반대 방향의 힘을 발생하는 자기 브레이크의 원리가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와전류, 자기 브레이크, 와전류, 자기 브레이크, 와전류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15번 전개인은 x분의 2의 x 도트고요. 플러스 y분의 2의 y 도트입니다. 원래 우리가 이렇게 했죠. 전개 2는 2xi 플러스 2yj 이렇게 나타내는데 무슨 말이에요? 지금 x분의 2가 2x y분의 2가 2y라는 의미고요. x 도트가 우리가 j i죠. i고 y 도트가 j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낸 거죠. 전기력선의 방정식입니다. 전기력선의 방정식 한번 볼게요. 우리가 전기력선의 방정식 어떻게 2x분의 dx는 2y분의 dy인데 풀이할 때 어떻게 이렇게 양변을 적분을 해서 풀이를 하죠. 근데 전기력선의 방정식에서는 좀 더 쉽게 풀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답을 찾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지금 이 문제에서 그렇지만 3,5가 뭐예요? x가 3이고 y가 5입니다. 네. 그래서 보기 1, 2, 3, 4에 x, y, 3, 5를 집어넣어서 성립하는 식을 찾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거 얼마? x 3, 3의 제곱 플러스 y 5 얼마? 9에 25니까 34가 돼야 됩니다. 아니죠.
3, 5를 집어넣어서 성립하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5의 제곱 25에 3의 제곱 구하면 16이 돼야 되니까 아니죠. x제곱 뭐 얘도 뭐 당연히 아니죠. 이거 9에 15 하면은 25 하면은 얼마? 34가 되는데 아닙니다. 4번 볼게요. 5의 제곱 25 3의 제곱 9 하니까 16. 답은 4번이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찾을 수가 있는데 뭐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렇게는 답을 맞추기 싫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정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앞에서 했지만 ex분의 dx는 2y분의 dy입니다. 이것을 풀려면 적분을 해야 됩니다. 보시면 ex가 x분의 2죠. 그러면 ex분의 1은 어떻게 돼요? 얼마? ex가 x분의 1이니까 ex분의 1은 2분의 x입니다. 2분의 x의 dx 얼마? 2분의 y의 dy. 적분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걸 하면 2분의 x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4분의 x 제곱이죠. 4분의 x 제곱. 그러니까 4분의 x 제곱을 미분하면 얼마? 2분의 x가 됩니다. x 2 앞으로 나오고 2 앞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x 1 빼면은 4분의 2 곱하기 x의 1승이니까 2분의 x가 되는 거죠. 는 어떻게 돼요? 는 4분의 y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적분을 하게 되면은 상수 c가 남게 됩니다. 상수 c가 남아요. 그럼 이렇게 보면 어려우니까 우리가 양변의 전체에 4를 곱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c가 됩니다. 해설을 했지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c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요 4c를 구하면 됩니다. 어떻게? x에 3, y에 5를 집어넣어서. 그래서 이 식에서 x에 3, y에 5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4c는 3의 제곱 마이너스 25의 제곱이죠. 3의 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이죠. 그럼 마이너스 16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4c가 마이너스 16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6을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식이 어떻게 돼요? y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16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x제곱는 y제곱 마이너스 16이니까 얘를 이쪽으로 넘기고 얘를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은 얼마? y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마이너스 16이 넘어가니까 플러스 16이 된다. 그래서 답이 4번인데요. 제가 권해드리면 첫 번째 말씀드린 거 x, y 넣어서 그냥 답 찾는 거 그게 더 효율적이고 더 정확하죠. 예. 그래서 15번에는 이랬든 저랬든 풀면은 답이 4번입니다. 그리고 전기력선의 방정식 자체가 시험에서 나올 경우도 있죠. 이 형태가.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16번 전개 2는 루트 2에 사인 오메가 t의 마이너스 c분의 x인데 전개가 순식값은 전개 시료값이 2의 2라고 합니다. 자개는 얼마냐? 자개는 우리가 외우고 계셔야 되지. h분의 2는 자개분의 전개는 얼마가 된다? 이것이 377로 외우고 계시죠. 근데 377이 어떻게? 120파이가 됩니다. 120파이. 그래서 외우고 계셔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뭐다? 임피던스죠. 임피던스가 되고 따라서 자기 H는 어떻게? 넘어가니까 377분의 2 혹은 128분의 2가 됩니다. 전개의 시료값 2의 2니까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이 되죠. 128분의 2의 2.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외우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하시면 보이실 거예요. 요거 전개와 자개 사이 120파이 관계. 그래서 16번에는 답이 3번입니다. 17번
진공 중에 서로 떨어져 있는 두 도체 AB가 있다. 도체 A에만 1쿨롱의 전하를 줄 때 도체 AB의 전위가 각각 3V, 2V였다. 지금 도체 AB에 각각 1쿨롱과 2쿨롱의 전하를 주면 도체 A의 전위는 몇 볼트인가 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위계수로 푸는 거죠. 전위계수 한번 볼게요. 도체 A의 전위를 지금 도체 A의 전위를 묻는데 도체 A의 전위를 그냥 V1이라 하고요. B의 전위를 V2라고 할게요. 네, 편의상 V1은 전위계수 공식에서 P11의 Q1 플러스 P12의 Q2가 됩니다. V2는 P21의 Q1에 플러스 P22의 Q2인데 여기서 P12와 P21은 같다는 거 일단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A에만 1쿨롱이 전화, A에 1쿨롱을 전화 줬다는 것이 Q1이죠. Q1. Q1에만 1쿨롱 주고 그럼 Q2는 0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Q1에 1을 줬을 때 얘들이 0이요. 얘들이 0입니다. 그러면 V1의 전위가 3V다. 그럼 어떤 걸 의미하느냐? 얘가 0인 상태에서 1을 줬을 때 3이면 P11이 3이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1을 줬을 때 V2의 전위가 2라면은 P21이 2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이 식을 V1은 3배 Q1 플러스 P12는 P12는 P21과 같다 그랬죠. 그래서 얼마? P21은 2죠. 2에 Q2. V1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Q1에 1을 주고 Q2에 1을 줬다. 그러면 A의 전위 V1은 얼마냐 하는 겁니다. 네. 그럼 그대로 계산하시면 되죠. 얼마? 3 곱하기 1 플러스 2 곱하기 2 하면은 7V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위를 구하는 문제였고요. 지금 이렇게 주어진 문제는 전위 개수가 응용이 돼야 됩니다. 전위 개수가 꼭 활용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 계산 문제도 있지만 전위계수의 성질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전위계수 공식 있죠. 꼭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산 문제도 있지만 전위계수의 성질, 개념 묻는 문제가 더 많죠. 18번입니다. 한 면의 길이가 뭐다? 한 면의 길이가 L이죠. L이 4m 정사각형 루프에 1A 전류가 흐를 때 중심점에서 자속 밀도 B는 얼마냐?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한 변의 길이가 4m고요. 여기에 1A가 이렇게 계속 흐르게 됩니다. 이때 중심에서의 자기의 색이 H가 아니고 H에 의한 자속 밀도 B를 묻고 있죠. 뭐 자속 밀도는 간단하게 어떻게? B는 UH가 됩니다. B는 UH. 예. 그리고 H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삼각형, 사각형, 육각형이 있죠. 삼각형은 파이L분의 I. 얘도 마찬가지로 파이L분의 I가 되고 삼각형은 2분의 9. 사각형은 2루트 2. 육각형은 루트 3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사각형이기 때문에 2루트 2 파이L분의 I가 되고요. 결국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B는 자속밀도 B는 뮤는 지금 여기서 특별한 말이 없으니까 뭐 중심점에서 했으니까 공기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뮤제로의 H가 되고 뮤제로 H는 얼마? 정사각형이니까 2루트 2의 파이L분의 I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뮤제로 4 8 곱하기 15 마이너스 7승 2루트 2에 파이 곱하기
L이 얼마? 한 변의 길이가 4가 됩니다. 전류가 얼마예요? 전류가 1이 되죠. 이렇게 계산하면은 2.83 곱하기 15의 마이너스 7승이 됩니다. 2.83 곱하기 15 마이너스 7승. 그래서 답은 1번. 네. 그래서 이것 있죠. 뭐 거의 매회차는 아니더라도 1년에 한 번 이상 꼭 나온 문제 같아요. 정다각형 중심에서 자각계의 세기 혹은 이 문제처럼 자속 밀도 구하는 문제. 네. 19번입니다. 원점에 1마이크로쿨럼의 점전화가 있을 때 점 2p 2,-2,4에서의 전개 세기에 대한 단위 벡터는 약 얼마인가 라고 합니다. 보세요. 그럼 이렇게 그렸을 때 x, y, z라고 합니다. 이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x, y, z죠. 네. x가 2입니다. x 방향 2. y 방향으로 마이너스입니다. 얘가 2니까요. 이거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래서 요것이 2, 마이너스 2인데 거기다 4예요. 4. 이만큼 4만큼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지금 2, 마이너스 2, 4는 이거죠. 이거. 얘가 2, 마이너스 2, 4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전개의 세기에 대한 단위 벡터입니다. 단위 벡터는 뭐다? 크기가 1이고 방향만 나타내는 거예요. 이 방향만 나타내는 겁니다. 크기는 1이고 방향만 나타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벡터는 전개 세기가 있다 하더라도 크기 곱하기 단위 벡터가 되고, 따라서 묶고 있는 단위 벡터는 얼마? 크기분의 벡터가 됩니다. 크기분의 벡터.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2, 마이너스 2, 4 방향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가 어떻게 해? ax, 얘가 ay, 얘가 az죠. 얼마? 2배 ax 마이너스 2배 ay, 그 다음에 플러스 4배 az가 되고요. 크기는 어떻게 돼요? 2와 마이너스 2와 4니까 어떻게? 루트 2에 2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2의 제곱 플러스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분의 2ax 하면은 이 값이 0.41ax 분의 마이너스 2는 부호만 다르겠죠. 마이너스 0.41의 a와 4는 크기가 2배가 되죠. 플러스 0.82의 az 이런 식으로 단위 벡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번에는 답이 1번입니다. 1번. 1번. 20번이에요. 공기 중에서 전자기파의 파장이 3m, 파장 모양 람다죠. 그 주파수 F는 어떻게 되는가 합니다. 주파수와 파장과의 관계인데 우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파장이 뭐예요? 파장 람다는 단위가 미터입니다. 미터요. 그럼 얘는 보세요. 속도의 단위가 뭐예요? 속도 V의 단위가 미터 퍼 세커요. 미터 퍼 세커. 거기에다가 주기 단위 뭐가? 주기의 단위가 세커죠. 세커. 그러면 람다는 파장 람다는 속도와 주기를 곱하면 세커 약분되니까 속도 곱하기 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람다는 속도 곱하기 주기. 그래서 단위가 미터예요. BT. 주기는 주파수분의 1이죠. 따라서 주파수는 얼마? 파장 람다분의 속도가 됩니다. 람다분의 속도. 우리가 파장 얼마? 파장 3m고요. 공기 중에서 속도, 전자기파의 속도 얼마? 3 곱하기 10의 8승. 따라서 얼마? 1 곱하기 10의 8승. 주파수고요. 얼마? 얘는 100 곱하기 10의 6승.
10의 6승은 뭐다? 10의 6승이 메가죠, 메가. 메가. 따라서 100 메가헤르츠. 주파수는 몇 메가헤르츠라고 물었기 때문에 답은 1번 100 메가헤르츠가 됩니다. 네, 무난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 회차는요. 예, 좀 더 만약에 어렵게 느껴지셨다면 조금 더 분발하시고요. 아무쪼록 이 전기 자기학에서 꼭 좀 자신감이 생기신다면 합격이 거의 그저 올 겁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